안녕하세요. AWS 서버 세팅과 유니티 프로그램 개발 1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수 시스템과 게임 오버 화면 구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프로그램에서 점수 시스템을 작성하고 UI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리트라이 버튼과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도 작성해 볼 예정이고요. 재시작 기능과 게임 오버 상태에 종료할 때 표시되는 기능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수정해서 게임 매니저를 호출을 하고 게임 로직이 완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 주로 실습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점수를 만들고 게임을 다시 하는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여러가지 위치에서 스타가 떨어지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어가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는 별과 만나면 게임이 멈추게 되고 게임 오버라는 콘솔 창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까지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스코어 매니저 스크립트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오브젝트는 빈 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Empty 버튼 누르시고요. 이름은 스코어 매니저라고 하겠습니다. 스코어 매니저 스크립트는 유니티에서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현재 점수를 저장하는 정수형 변수와 스코어를 일씩 증가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저희의 에셋 폴더에서 스크립트 폴더로 찾아가시고요.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C샵 스크립트 창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이름은 스코어 매니저라고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 비주얼 창이 비주얼 코드 창이 뜰 거고요. 자, 여기에서 소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기본 네임스페이스 포함하는 모노 비헤이비어와 게임 오브젝트와 같은 유니티 관련 클래스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요. TM프로는 고급 텍스트 렌더링 기능과 UI 텍스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는 스코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텍스트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스코어 매니저에서는 모노 비헤이비어 함수 값을 상속을 받아서 유니티의 컴포넌트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퍼블릭 클래스 스코어 매니저 부분이고요. 그 다음 게임 화면에 점수를 표시하는 UI를 아직 저희는 만들진 않았지만 코드에서는 먼저 생성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는 없지만 정수형 변수로 프라이빗 정수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매 프레임에 호출되는 이 값이 지속적으로 하나씩 증가하도록, 그러니까 1초당 프레임 수에 따라서 그러면 1초에 약 60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score.++에서 프레임마다 1씩 증가시키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화면에 만드는 UI score.땡땡 뒤쪽 부분에 플러스 텍스트 값을 연결시키고 조금 전에 하나씩 증가시켰던 스코어 값을 문자열로 설정해서 화면에 보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파일은 컨트롤 S키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다시 유니티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스코어 매니저는 스크립트는 저희가 오브젝트 빈 오브젝트 만들었던 스코어 매니저에 연결을 해서 포함을 시키고요. 자,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으로 드래그해서 포함시키겠습니다. 스코어 매니저 스크립트 들어간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코어가 보이는 화면의 텍스트의 UI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창에서 UI 쪽으로 가시고요. 두 번째에 있는 텍스트 메쉬 프로라는 텍스트 글자가 보이는 부분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여기서 스코어 텍스트라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에서 텍스트 인풋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new 텍스트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어라키 창의 이름은 스코어 텍스트이고 보이는 인풋 텍스트는 스코어 그리고 땡땡 콜론 0까지 일단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글자 흰색의 텍스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에서 중앙 정렬, 높이로 정렬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작게 해서 크기 창으로 스코어 점수가 커질 수 있으니 텍스트가 들어가는 창도 좌우로 조금 크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게임 창에서 스코어 부분이 다른 위치에 보이실 텐데요. 이동 툴로 또는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으로 포지션 XY 값으로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동 화살표로 스코어가 보이는 부분을 조절을 해서 화면 가운데에 위치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스코어에서 보시면 인스펙터의 오른쪽에 스크립트에 스코어 매니저에 포함되어야 될 버튼 오브젝트와 그리고 패널을 만들고 나면 그 오브젝트를 필드에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부분이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코어 매니저에 저희는 스코어 텍스트를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드래그하여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화살표 플러스 부분이 보이면서 파랗게 반전되시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삽입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게임 매니저 부분을 만들 건데요. 혹시 UI를 추가시키다가 여기서처럼 스코어 오브젝트 생성했을 때 인스펙터 창에 임포트 시켜야 되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여기 눌러서 임포트 TMP 에센셜 부분은 모두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 과정을 플레이 시켜서 스코어 점수가 몇 초마다 프레임마다 증가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플레이어와 스타가 만나도 점수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진행하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입니다. 저희는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에서는 게임의 패널과 리트라이 버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게임이 재시작하거나 게임 오버 시 호출되는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왼쪽에 하이어라키 창에서 empty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름은 게임 매니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아래쪽 프로젝트 창에서 에셋의 스크립트 부분 확인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create C# 스크립트 해서 비주얼 코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이름은 게임 매니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창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살짝 중지를 시키고 해당하는 텍스트를,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니티 엔진 기본 이름, 네임 스페이스 포함하고요. 씬 관리를 위해서 씬 매니지먼트라는 관리 기능을 포함해서 씬을 로드하고 재시작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티 엔진을 포함합니다. 자, UI도 작성이 됐기 때문에 유니티 엔진 UI의 요소, 버튼이나 게임 오브젝트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네임 스페이스도 포함을 하고요. 퍼블릭 클래스 부분에서는 게임 매니저, 모노 비헤이비어의 함수 값들을 상속받아서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게임 오버 패널은 게임 오버 상태가 됐을 때 지금 게임이 멈추었고, 그리고 게임 오버 텍스트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UI 요소인데요. 이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게임 오버 패널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버튼을 참조하는 퍼블릭 변수가 있습니다. 버튼도 역시 생성할 예정이고요. 이름은 리트라이 버튼으로 게임 재시작하는 버튼을 참조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스타트 부분에서는 리트라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될 메서드를 동적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추가되는 것이고요. 리트라이 게임이라는 그러니까 그 함수가 호출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게임 오버 상태를 처리하는 메소드 부분입니다. 게임 오버 패널에 액티브는 true 해서 패널을 활성화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타임의 스케일 부분이 0인 경우에는 메소드를 일시 정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스타와 플레이어가 만났을 때 게임이 멈추는 과정이 되겠죠. 리트라이 버튼입니다. 리트라이 버튼이 클릭이 되면 저희는 리트라이 게임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만약에 게임의 시간 스케일을 1로 설정을 하게 되면 다시 정지된 게임을 정상 상태로 복구합니다. 결국 저희는 리트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트라이 게임이 호출이 되고 타임 스케일은 1로 변경해서 플레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씬을 로드하고 작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 부분의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역시 컨트롤 S 파일을 저장을 해 주시고요. 네, 다시 유니티 화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게임 매니저는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빈 오브젝트에 추가를 해서 인스펙터 창에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리트라이 버튼을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이어라키 창에서 UI로 가시면 되고요. 가운데쯤 버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버튼 컴포넌트 추가. 자, 추가된 이름은 버튼으로 그냥 두시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쪽 텍스트 부분의 이름을 리트라이 버튼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리네임 리트라이 버튼이고요. 이 리트라이 버튼의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인풋 텍스트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화면상에 게임할 때 보이는 버튼 부분이고요. 여기 이름은 리트라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글자의 두께, 기울임, 사이즈, 정렬, 그 다음에 글자의 컬러 색상들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씬 작업 부분에서 역시 이동창으로 버튼을 눌러야겠죠. 버튼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여기에 위치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게임 오버가 됐을 때 어떤 위치에서 리트라이 버튼이 나타나게 할 건지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살짝 아래쪽으로 갖다가 놓고요.
네, 텍스트 부분 완성을 하겠습니다. 색상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화면을 잘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게임 매니저 부분의 오브젝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리트라이 버튼 오브젝트의 버튼의 컴포넌트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게임 매니저의 스크립트와 리트라이 버튼의 이벤트를 동적으로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하이어라키 창의 게임 매니저 부분을 클릭하고 리트라이 버튼을 눌러서 버튼 부분을 눌러서 리트라이 버튼에 드래그해서 포함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버튼이라는 여기 스크립트 내에 이벤트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게임 오버 패널도 만들어서 여기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번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게임 오버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에 있는 과정을 잘 따라서 천천히 작업을 해 보시면 되고요. 게임 오버 화면에서는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하이어라키 창의 UI에서 패널을 클릭합니다. 네. 패널 부분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여기 패널의 이름을 게임 오버 패널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코드에서도 게임 오버 패널을 동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전체를 덮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오버 상태에서 오른쪽 컬러 부분에 지금 현재는 게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약간의 투명 상태의 화면을 덮어준 거고요. 그런 다음에 게임 오버가 됐다라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게임 오버 패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UI로 들어가서 텍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텍스트의 이름은 게임 오버고요. 네,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게임 화면에서 보이는 인풋, 텍스트 인풋 부분도 게임 오버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설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진하게 한다든가 또는 가운데 위치를 하다 보면 게임 오버가 두 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씬 창에서 사이즈 크기를 역시 조금 조절을 해 주시고요. 화면의 위치 부분 조절해 주시고 게임 오버는 조금 강렬하게 텍스트의 컬러 부분을 좀 빨갛게 한번 하거나 진하게 다른 색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 부분은 여러분께서 작성을 좀 해보시고요. 글자 크기도 조금 키워서 게임 오버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오버 패널과 게임 오버 텍스트 그리고 리트라이 버튼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구조를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구조를 조정을 하는 거냐면 저희는 게임을 왼쪽 오른쪽 별을 피하다가 게임 오버 패널에서 중지가 되는 게임 오버 텍스트가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게임을 재시작하기 위해서 리트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게임 오버 패널, 게임 오버 텍스트, 리트라이 버튼이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시려면 왼쪽에 하이어라키 창에서 자, 캔버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게임 오버 패널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해서 게임 오버 패널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 오버 패널, 게임 오버라는 텍스트 그리고 버튼이 같은 계층의 구조로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임 매니저, 그죠? 네. 아까 게임 매니저 부분으로 가서 오른쪽에 게임 오버 패널과 이벤트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임 오버 패널을 클릭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 포함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저희는 위에서 스타가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좌우측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별을 만나면 멈추게 되는데요. 자, 리트라이 하면은 여기 지금 프레임 스코어 부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게임을 시작했는데 게임 오버 창이 계속 있는 거죠. 스탑 하시고요. 초기 상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버 패널에서는 처음에는 이 게임 오버 패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체크 표시를 끄고 나면은 게임 오버 패널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이벤트가 플레이어와 스타가 만났을 때에만 멈추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다른 설정은 다 했는데, 저희가 플레이어가 왼쪽 오른쪽 움직였을 때 스타를 만나면, 여기 영역에서 만나면 게임 오버 상태인 거, 그러니까 스탑 상태인 거는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탑이 되면 저희는 이제 무엇을 호출해야 되냐면, 스코어 게임 오버라는 부분도 화면을 보여줘야 되고요. 리트라이 버튼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플레이어 무브먼트의 코드를 조금 변경해야 되는데요. 자, 에셋의 스크립트 부분에 플레이어 무브먼트, 기존의 좌우측 움직였던 코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좌우 이동과 화면의 경계 제한 부분만 있을 뿐,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러오는 것은 지금 코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 볼게요. 기존에 있는 코드를 삭제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코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 여기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이 상태는 스크립트가 작성된 상태에, 다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슬래시 두 줄이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주석 처리로 된 걸로 이 부분은 실행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충돌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AD 키나 또는 왼쪽과 오른쪽 키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수평 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MoveX의 값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게임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와 충돌을 했다면 on collision enter라는 부분으로 충돌한 오브젝트가 태그가 스타인지 확인합니다. 앞 시간에 별의 스타 태그를 저희가 만든 이유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플레이어의 무브먼트, 즉 플레이어가 스타와 충돌을 하게 되면 현재 씬에서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찾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놓았죠.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에서 저희가 작성한 리트라이 버튼이나 또는 게임 패널, 게임 오버 패널을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은 컨트롤 S에서 저장해서 수정한 스크립트로 저장하시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 무브먼트까지 변경한 상태, 게임 매니저, 스코어 매니저, 그리고 스코어 텍스트 부분도 있고요. 게임 오브 패널과 버튼도 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면 역시 위에서 아래로 스타는 계속 떨어질 거고요. 랜덤 위치에서 계속 생성될 것입니다. 좌우 위치 움직일 수 있고 스코어 값은 계속 증가하겠죠? 일부러 한번 충돌시켜 볼게요. 자, 충돌하면 게임 오버 상태 보이고 게임이 오버된 상태라고 패널도 보입니다. 리트라이 버튼 누르면 점수표 다시 세팅되면서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게임 오버가 됐는데 스코어 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타가 플레이어의 왼쪽, 오른쪽 피해서 아래로 떨어지면
10점을 획득하는 점수로 변경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해당하는 플레이어도 왼쪽 방향을 보는 애니메이션, 오른쪽 방향 보는 애니메이션 등 추가하는 작업들을 이제 다음 차시에서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해서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정리입니다. 자, 오늘은 점수 UI와 실시간 점수 업데이트를 구현해 보았는데요. 리트라이 버튼도 생성을 해서 게임 재시작 기능을 구현해 보았고요. 게임 매니저를 활용해서 게임 흐름도 제어하는 스크립트도 작성해 보았습니다. 게임 오버 화면과 관련된 UI를 제작하고 게임 종료 시 이를 표시하고 설정하는 부분도 완료해 보았습니다. 스크립트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요. 플레이어와 충돌했을 때 게임 매니저를 호출을 하고 게임 종료하는 로직까지 전부 다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유니티에서 UI와 게임 로직을 통합하고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다음 강의에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